네, 그러면은 일단 맵이랑 셋 같은 경우에는 어, 자바스크립트 에크마스크립트 6에서 나오게 된 친구인데 애초에 자바스크립트가 동작하는 원리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이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모듈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자바스크립트에서는 ES6부터 도입이 됐는데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이미 그 모듈 시스템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갖고 각각의 클래스나 파일에서 사용 선언을 한 변수나 그런 친구들이 중복이 되지 못하게 제한을 하는 식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는 아무래도 웹 브라우저 내부에서 동작을 했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바로 실행을 할 수 있었던 언어들이랑은 좀 다르게 좀 입출력 동작을 시키는데 시간이 좀 들게 돼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우선 비동기적으로 코드를 로딩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고 뭐 그런 식으로 다른 언어들이랑 제작된 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그중 가장 큰 차이점은 우선 컬렉션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자바스크립트에서 잘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 중 하나가 이제 일반 객체인데 객체는 다른 언어들에서는 해시 테이블이라고 표현하는 자료 구조예요. 일반적으로 객체라고 하면은 키랑 밸류 값을 하나의 쌍으로 끊임없이 추가할 수 있는 컬렉션인데 일반 객체로도 키랑 밸류를 저장을 하고 뭐 조회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데 자바스크립트는 굳이 맵이랑 셋이라는 새로운 자료 구조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일반 객체로는 사용 중인 객체에 메소드를 추가하는 경우 똑같은 이름이 존재하면은 이름 충돌의 위험을 감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객체에다가 새로운 프로퍼티 메소드를 지정을 한다. 그러면은 이미 그 이름이 사용 중이라 하더라도 자바스크립트는 에러를 발생시키지 않고 그냥 덮어 써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객체의 키값은 항상 문자열로 변환이 돼요. 그래서 속성의 키값을 뭐 굳이 문자열로 쓰고 싶다 아니면 불리언값, 객체값으로 쓰고 싶다 하더라도 어떻게 선언을 하든 다 문자열 값으로 전환이 된 다음에 선언이 됩니다. 그리고 객체에 얼마나 많은 프로퍼티들이 존재하는지도 사실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보통 일반 객체는 이터러블 하지 않기 때문에 그 for of나 요 점점점 스프레드 오퍼레이터를 활용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요것도 이제 뭐 심볼점 이터레이터가 반영이 되고 모든 오브젝트에 바인딩이 되기 시작하면서 요거는 이제 지금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죠. 그래갖고 요거를 예시로 한번 보자면은 여기 우리가 person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고 person이란 객체의 네임은 훈이라고 지정을 해놨어요. 오 마이 갓, 이거 못 쓰지.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person에다가 뭐 say hi라는 함수를 하나를 추가를 시킬게요. hello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person에다가 say hi를 실행시키면은 그 hello가 출력이 되겠죠. 그런데 일반 객체는 해당 프로퍼티 값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를 하지 않고 오버레이팅이 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person에다 say hi에다가 뭐 그냥 일반 값 hello 이런 친구를 넣어놔도 보면은 say hi가 그대로 덮어 써지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안전하지 못한 객체로 활용이 되게 돼요. 그리고 키값은 항상 이렇게 문자열로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브레이크 노테이션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서 좋긴 한데 만약에 저희가 person의 첫 번째에다가 first라는 친구를 넣어놓고 person의 second에다가 second라고 넣어놓을게요. 글씨가 작을까봐 좀 키우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person을 출력을 해보면은 이렇게 1, 2, name, say hi가 되어 있는데 person에다가 entries, keys 이게 있었나? 잠시만요. 갑자기 뇌정지가 왔네. 여기서 이제
person에다가 1을 이렇게 하면은 얘가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 이유가 얘가 이제 문자열로 변환이 돼서기 때문인데, 요것도 단노테이션을 활용을 못하고 이렇게 덮어줘야지 사용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갖고 요거를 오브젝트에서 제공을 해주는 그 object.keys, 네, 요 친구를 사용을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면은 요런 식으로 숫자 1, 2에도 이렇게 뭐라 하죠? 요 친구가 달라붙어서 문자열로 등록이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객체 같은 경우에 요게 사이즈가 몇인지 프로퍼티가 몇 개인지를 사실 알고 싶으면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프로퍼티를 하나씩 다 손에 조회를 해갖고 그 카운트를 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불편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맵이라는 친구가 나왔는데요. 맵은 일단 키가 있는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점에서 객체랑 되게 비슷해요. 다만 다양한 자료형을 키값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큰 차이가 나는데, 맵에서는 우선 이렇게 new map이라는 생성 잠수로 새로운 맵 인스턴스를 만들고요. 그 맵에다가 set이라는 밸류를 해서 키랑 밸류를 이용해서 키 값이랑 밸류 값을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키에 등록된 밸류 값을 가져오고 싶으면은 맵에다가 .get을 활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특정 피드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has를 쓰고, 그 키값에 등록된 걸 지우고 싶으면은 delete를, 그리고 모든 요소 제거는 clear, 그리고 사이즈를 받고 싶으면은 size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를 그대로 한번 다시 쳐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뭐 새로운 맵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만들면은 맵을 출력을 시켜보면 그냥 이렇게 맵이라는 클래스로 만들어진 인스턴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이즈 프로퍼티를 갖고 있습니다. 얘가. 그리고 맵에다가 새로운 값을 추가를 시킬 때는 저희가 set을 활용을 한다 했어요. 그리고 set에 뭐 숫자 1이지만 이렇게 문자열로 만들었죠. 그리고 문자열 1을 지정을 해놓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문자열 1이 가리키는 거는 요 문자열 1이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맵에다가 set을 해서, 네, 제가 요거 하나 해본다고 했던 게 자동 완성이 되네요. 그래서 숫자형 1을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또 숫자 1로 이렇게 등록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맵에다가 또 어떤 것까지 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불량 값도 지정을 해둘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그 맵 내부에 해당 키값으로 등록된 데이터를 찾고 싶으면은 맵에다가 get을 활용을 해서 일반 1을 하면은 숫자형 1이 파싱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문자열을 하면 문자열 1에 등록된 밸류를 반환한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불리언 트루를 하면 이렇게 등록된 걸 반환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맵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 값이나 키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 일반 객체랑은 다르게 요 get이랑 set이라는 친구로 값을 설정하고 조회해야 해요. 물론 요 맵이란 친구도 생성자 함수를 통해 만들어진 객체 인스턴스잖아요. 객체? 우선 맵 인스턴스지만 그 프로토를 타고 가다 보면은 그 오브젝트의 객체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객체의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요 맵에다가 바로 헬로 해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거는 애초에 맵이 만들어진 그 이유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식으로 아이강 프로퍼티로 존재할 뿐이지 실제 맵을 활용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리고 맵 같은 경우에 등록된 몇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맵점 사이즈를 해서 몇 개의 프로퍼티가 등록됐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맵 같은 경우에 또 좀 쉽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지금은 일반 객체에도 얘가 안 되죠. 일반 객체에다가 여기에 뭐가 존재하는지 보고 싶으면은
오브젝트 생성자 함수에서 제공을 해주는 뭐 이런 친구를 활용을 해서 덮어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래야지 일반 객체에 존재하는 값들을 좀 순회하면서 가져올 수가 있는데, 맵은 자체적으로 이터러블하게 데이터를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냐면은 우리 스터디메이츠라는 친구를 이렇게 만들게요. 그리고 이미 작성했던 게 있으니까 굳이 불편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맵을 만들었는데, 맵 같은 경우에 그 아까 봤던 set 메소드를 활용을 해서 필드를 입력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한 번에 여러 개의 값을 입력을 하고 싶으면은 그 2dimensional array로 이렇게 만들어서 등록을 하게 되면은 맵 객체가 생성이 되는데, 각각의 세컨드 두 번째 깊이의 어레이에 저희가 선언한 데이터들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갖고 스터디메이츠를 출력을 시켜보면은 이렇게 맵 객체가 6개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기존에는 object.values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더라면은, 이제는 스터디메이츠에다가 바로 이렇게 value라고 쳐도 맵 이터레이터라고 나오면서 이 값들을 하나씩 순회할 수 있게 이터러블한 객체를 반환을 해줘요. 그리고 스터디메이츠에다가 뭐 키값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터레이터라고 해서 키값을 순회할 수 있는 친구가 반환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터러블 하다 보니까 또 똑같이 스터디메이츠에다가 엔트리스라는 친구를 하면은 각 키에 해당하는 밸류를 연결을 시켜준 이터러블 객체가 반환이 되는데요. 이터러블 하다는 거는 이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심볼.이터레이터 있잖아요. 얘를 사용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next라는 메소드를 실행을 시키면은 거기에 value랑 none이라는 값을 담은 객체가 반환이 됐었잖아요. 이러한 기능을 해주는 친구가 이터레이터인데, 요 맵의 value key 엔트리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요 기능을 제공을 해주는 이터레이터 객체가 반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mates iter라는 친구를 해놓고 스터디메이츠에다가 엔트리스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 mates iter라는 변수에는 스터디메이트의 각 필드 프로퍼티들이 이터러블한 객체로 반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mates iter를 출력을 시켜보면은 아까 봤던 요 map iter라는 객체가 반환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이 친구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저번 강의에서 살펴봤던 심볼 이터레이터를 활용하듯이 mates iter에다가 그대로 next를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밸류는 여기에 있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럼 다음 거 실행시켜 보면은 유정님이 나오고, 다음 거 실행시키면은 이렇게 저희 참여 멤버가 많군요 해서 다 순환이 끝나면은 드디어 none이 true가 되고 value가 undefined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 객체에서는 사용을 할 수 없던 그 이터레이션 기능을 맵에서는 자동으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맵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맵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사실 꽤나 많은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들이 야, 이거는 신세계다, 이게 약간 전기차처럼 판도를 바꿀 것이다 했는데, 크게 좀 좋은 효과를 불러일으키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일단 실제로도 얘가 키랑 밸류를 담는 그런 데이터 타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인데, 굳이 요 이터레이션을 그 맵점 뭐 엔트리스 해서 이터러블 객체로 활용을 하기보단 그냥 루프 돌려서 실행을 하는 것도 크게 폼은 소비되지 않기 때문에 맵을 크게 활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꼭 맵을 활용을 해야 하는 경우는 이제 문자열이 아닌 키를 등록을 할 때거나 자료 구조에 등록된 키의 순서가 중요할 때,
그리고 저장해야 할 데이터 값이 많을 때 보통 활용을 하는데요. 일반 객체를 활용할 때 초반에 아마 노드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라면은 좀 어려워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자료 구조를 이제 받아온 데이터를 뭔가 그 객체의 내부의 프로퍼티가 어느 정도 순서가 일정하리라고 감히 예상을 하고 활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객체는 순서를 보장을 해주지 않거든요. 그 내부에 만약에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person이라는 객체에다가 뭐 name은 훈, age는 31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이 person이 우리가 선언을 할 때 name, age 이렇게 했겠지만은 이 순서가 나중에 활용을 할 때 굳이 꼭 순서가 보장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순서가 꼭 name 다음에 age가 나와야 된다 한다면은 맵을 활용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객체에는 뭐 테스트 해보진 못했지만 1100만 개의 프로퍼티를 담을 수 있지만 맵은 1600만 개의 프로퍼티를 담을 수 있어서 안에 꽉 채워야 될 때는 맵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셋 같은 경우에는 맵이랑 다르게 값으로만 이루어진 컬렉션이에요. 따라서 이제 같은 값을 하나 이상 포함을 할 수 없는데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실제 예시로 들어보면은 아마 요거가 프로그래머스 문제 중에서 그 레벨 1 문제 중에 하나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난이도 1로 보고 자바스크립트로 해서 보면은 체육복이었나? 아무튼 뭔가 어떤 친구가 요 셋을 사용하면은 3초 만에 코드가 작성이 가능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셋을 활용을 하는 경우는 이렇게 myset이라는 친구를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set도 맵과 같이 이렇게 생성 잠수를 활용을 해 만들었기 때문에 set이라는 생성 잠수의 인스턴스가 이렇게 반환이 되죠. 그리고 얘도 기본적으로 사이즈 프로퍼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add를 활용을 해요. myset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등록을 시키는 거죠. set에다가. 그리고 myset의 사이즈 프로퍼티를 활용을 해서 지금 몇 개의 값들이 들어있는지 볼 수 있고 뭐 myset에다가 delete 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줬던 그 값들을 제거할 수도 있고 성공적으로 제거했으면 true가 나오고 이미 존재하지 않는 거에 접근했다면 false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myset의 has 1로 이 값이 존재하는지 체크를 할 수 있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false를 존재한다면 true 값을 반환하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myset에다가 clear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myset은 다시 완전 깨끗한 친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set은 딱 이 기능을 위해서 활용을 하는 친구고 실제 활용하는 경우는 중복된 값을 제거할 때 이거나 아니면 알고리즘 문제 풀 때 외에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넷과 set을 한번 다뤄보았습니다.